네, 한준희의 티어메이커 골키퍼 편인데 이명철이 아니라 제가 왔습니다. 위원님 잘 계셨죠? 아, 바쁩니다. 네. 네, 바빠서 곧 피곤합니다. 네, 요즘 이제 문자 보기가 무서운데 저는 이제 카톡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이제 문자로 모든 연락을 취하는데 눈 좀 붙이고 일어나면 문자가 막 7, 8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일정이 이게 또 추가가 되는 게 발생할 수가 있어가지고 요즘 전화기 보기가 무서워요. 티어메이커 보셨죠? 이거 근데 맨 먼저 하는 거는 네. 후보를 제가 약간 변경하는 거. 그래서 후보를 어떤 분을 좀 변경을 해야 되는지. 일단 처음에 저한테 연락 온 거에서 테어슈테겐, 오블락, 크루트와 알리송, 에데르송을 뺀다. 92년생 혹은 뭐 93년생들이라서. 맞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을 빼면은 오히려 이 티어메이커가 조금 싱거워질 수 있다. 그래서 넣으시려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 한 20명, 25명 최대 해봤자 그거 안팎으로만 해야 된다고 항상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이왕 하는 거면 팬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그리고 네. 여태까지 케인도 들어갔고 뭐 예를 들어 바란도 들어갔고 한데 요 5명이 안 들어가는 거는 전 얘기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오슈테겐, 오블락, 크루트와 알리송, 에데르송을 넣고 그러면 이제 29명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습니다. 네, 29명에다가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다른 선수들이 들어가 있으면 들어갈 만한 선수들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어떤 선수가 좀 있어요? 일단 프란체스코 톨도. 이탈리아의 네. 톨도. 그리고 사실 뭐 절정기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여기 지금 슈마이켈 골키퍼 같은 케이스도 들어가 있고 뭐 칠라베르트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들어가 있고, 쾌프케 우리 이제 대표팀 코치가 보너스라고 들어가 있는데 보너스죠. 근데 쾌프케 코치도 2000년대 극초반까지는 어쨌든 커리어가 있어요. 2001년까지 뛰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간 것 같은데 그 기준이면 지안루카 팔류카, 팔류카. 네, 안젤로 페루치, 클라우디오 타파렐 요 선수들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타파렐 선수 정말 잘하긴 네, 했죠. 타파렐 선수는 아마도 전체 골키퍼 역사에서 위상도 꽤 높은 선수입니다. 네, 제가 또 이제 해외 칼럼이나 이런 거를 예전부터 저는 많이 봐왔기 때문에 칠라베르트 당연히 높지만 칠라베르트가 여기 포함된다 그러면은 타파렐 선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타파렐 선수를 넣는 제가 또 강렬한 인상의 이유는 물론 이제 타파렐 선수 당연히 이제 월드컵 우승 골키퍼고 또 98년에도 또 뛰었고 그런 골키퍼인데 그 이후에 2000년에 아스날이 UEFA컵 결승에 진출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수케르 선수가 나중에 승부차기 실축하고 저의 영웅인 수케르가 실축했습니다. 네, 수케르 선수가 실축하고 이제 그 당시에 그런데 갈라타사라이, 아스날의 결승 상대인 갈라타사라이의 멤버가 게오르게 하지 클라우디오 타파렐 선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타파렐 선수가 제가 말씀드리려는 포인트는 2000년에도 아스날을 물리치고 UEFA컵 타이틀을 땄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해에 UEFA컵 우승자와 이제 챔피언스리그 우승자가 슈퍼컵 하지 않습니까? 네. 슈퍼컵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물리치고 또 갈라타사라이가 슈퍼컵을 들어올려요. 2000년 그 여름 언저리에만 해도 타파렐 선수가 트로피를 2개를 추가하거든요. 2000년대는 물론 타파렐 선수의 절정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타파렐 선수의 커리어도 2000년대까지 이어지고 특히 2000년 언저리의 그 갈라타사라이와 더불어서 했던 업적까지도 생각을 하면 이 선수가 빠지면 안 된다. 그 근방에 갈라타사라이가 엄청 강했고 브라질 선수들이 거기서 큰 역할을 했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뭐 페네르바체니 뭐 다른 팀들을 얘기해도 갈라타사라이가 그냥 터키의 대표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스타들도 상당히 많이 배출이 됐고 한데 어찌됐건 그 갈라타사라이를 당시에 이끌었던 선수가 또 브라질 대표 출신의 타파렐 선수였어요. 그래서 타파렐 선수는 저는 넣고 싶고요. 여기에 그리고 호제리우 세니 골키퍼가 빠졌거든요. 호제리우 세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공격형 골키퍼들이 대표적으로 3명 있잖아요. 그쵸. 칠라베르트, 이기타, 캄포스. 그런데 이 세 선수를 언급하면서 호제리우 세니를 언급을 안 하면 또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제리우 세니 선수는 일단 모든 역대 골키퍼 가운데 최다 득점자죠. 맞습니다. 그 사실은 아마 앞으로도 변화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그럼 뭐 골만 많이 넣어서 유명하냐? 그건 아니고 상파울루의 원클럽맨으로서 상파울루의 2000년대 또 트로피 획득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코파 리베르타도레스라든가 아니면 뭐 클럽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또 타이틀들이 있는 골키퍼이고 골키핑 능력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골을 많이 넣는 골키퍼니까 발을 잘 쓸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골키퍼들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뭐 빌드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호제리우 세니 선수가 골키핑 플러스 발 능력까지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골키퍼입니다. 비단 골만 많이 넣었는데 그친 골키퍼가 아니에요. 그래서 넣어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요 선수들은 이제 특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아일랜드 키퍼이고 뉴캐슬에서 오래 뛰어서 약간 저평가되는 면이 있는 셰이 기분 골키퍼. 아, 셰이 기분 생각납니다. 네, 저는 셰이 기분 선수는 국적이라든가 이제 클럽의 어떤 그 당시 위상, 그 예전 뭐 뉴캐슬도 물론 챔피언스 리그도 출전하고 하기는 했지만 이른바 뭐 맨유, 아스날, 리버풀, 첼시, 오히려 또 리즈 유나이티드 이런 팀들에 비해서 주목도가 좀 덜한 팀이긴 했거든요. 알란 시어러 선수 정도를 제외하면. 그래서 셰이 기분 선수가 약간 조명을 덜 받는 면이 없잖아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사커라인에서 많이 활동을 할 때 셰이 기분 선수를 어떻게 불렀냐면 아일랜드의 이케르 카시아스. 오. 네. 그거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네요. 네, 이케르 카시아스면. 왜냐하면 두 선수가 스타일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신장이 골키퍼로서는 신장이 낮은 편인데 그 대신 날아다니는 엄청난 순발력, 반사신경. 아일랜드의 싼 이케르. 물론 이거 절정기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분 선수도 나중에 이제 절정기가 지난 다음에 와서는 이제 실수도 늘어나고 순발력은 줄고 벤치에 밀려 있는 이제 다른 클럽에 가서 이제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셰이 기분은 정말 한창 좋았을 때 뉴캐슬과 아일랜드를 정말 떠받치고 있었을 그 시기 특히 뉴캐슬이 그때 수비가 또 약했거든요.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비가 약한 또 시절을 기분 선수가 날아서 이쪽 저쪽 날아서 다 막고 했고 그것도 카시아스 선수와 좀 유사하죠.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가 좀 시원찮았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 카시아스 선수가 진짜 날아다니면서 다 막았잖아요. 그래서 두 선수가 약간 이미지적으로도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이제 기분 선수가 뉴캐슬이고 아일랜드다 보니까 언급이 좀 안 되죠. 저는 넣고 싶고 사실 골키퍼는 이른바 말하는 축구 꼭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우수한 골키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우수한 골키퍼들이 많이 있는데 오세아니아 대표로 저는 마크 슈워츠 골키퍼 넣고 싶습니다. 슈워츠. 네, 역시 21세기의 오세아니아 축구를 풍미한 선수라고 볼 수가 있고 맞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안에서만의 어떤 성과와 기록도 슈워츠 선수가 어마무시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슈워츠 선수도 아주 빅클럽에서 자기가 에이스하거나 뭐 그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적이 또 호주다 보니까 약간 묻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리고 또 오세아니아 선수가 없어서 제가 또 특별히 한 것도 있고요. 지역 배분이 좀 있군요. 여기에 그리고 카스퍼 슈마이켈. 아들까지. 네, 아버지가 있다고 해서 아들이 들어가지 말라는 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레스터와 덴마크에서 카스퍼 슈마이켈이 했던 거를 모두가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네, 저는 이 안에는 들어올 만한 실력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여기 와서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제 픽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미국 골키퍼. 미국 골키퍼. 브래드 프리델을 추가했습니다. 저는 프리델 진짜 미워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올량할 때 잘해서. 하죠. 브래드 프리델 선수도 역시 EPL 팬들에게 특히 2000년대 초반 이 언저리에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던 선수였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잘하기도 했고 이런 국제대회에서 그래서 아까 5명에 여기 9명을 더해서 24명에다가 38이야. 뺄 선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없습니다. 그냥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약간 좀 간당간당한 선수들이 있었어요. 조 하트. 그냥 빼겠습니다. 하나 더 있다면 남미의 골키퍼 중에 브라보가 있지 않습니까? 클라우디오 브라보. 네, 브라보는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맨체스터 시티에서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켈러 나바스 하면 사실 브라보가 따라오잖아요. 클라우디오 브라보. 네. 넣읍시다. 브라보까지. 클라우디오 브라보. 그럼 39인으로. 자, 이래서 역대 최다 인원 39입니까? 39.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많은 설명을 하지 않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티어메이커 할 때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 이 순위에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재미로 그냥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해에 무슨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막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해에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들에 의해서 이제 상이 주어지죠.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상을 적어도 탄 배우는 기본적으로 다 훌륭한 배우들입니다. 이제 옛날부터를 쭉 이렇게 보더라도 뭐 안 훌륭한 배우가 그걸 타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아카데미상 탄 걸로만 연기력의 서열이 쫙 결정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있지 않습니까? 아카데미상을 비교적 늦게 tas어요. 경력에 비해서. 맞습니다. 타긴 탔는데. 근데 디카프리오가 그럼 아카데미상을 안 탔으면 그전에는 디카프리오가 아닙니까? 연기를 못 합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이라는 거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위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다들 알아서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저 순위를 좀 논쟁의 어떤 근거로 사용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줄을 세우고 이제 서열을 매기는 데 있어서는 정말 다채로운 기준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정말 이 축구 같은 거는 물론 아까 이제 말한 연기력 같은 경우보다는 그래도 객관적인 뭔가 지표들이 있긴 있죠, 축구는. 있죠. 그래서 저도 사실 모든 이런 정말 수많은 선수들을 나열을 할 때 정말 모든 선수를 다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사실은 확고하게 존재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조금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오늘 또 진행자가 새로 오셨으니까 네. 꼭 이제 여태까지 드렸던 말씀과는 또 약간 또 다른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그 얘기는 드리면서 오늘 또 이 골키퍼를 하는데 사람 수가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합시다. 그러시죠. 오늘은 일단. 네. 일단은 저희가 보너스로 넣었던 네. 쾌프케부터 시작을 하시죠. 아, 쾌프케요? 네. 쾌프케 선수는 높습니다. A 플러스입니다. A 플러스까지. 쾌프케 선수도 네. 사실은 그 유명한 슈마이켈 선수도 21세기 커리어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 선수가 나가면서 올리버 칸이 이제 잡기 시작했으니까. 아니 그리고 슈마이켈 네. 선수가 그 어떻게 보면 이 선수의 빛나는 시간은 그 99년 트래블 거기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일부 골키퍼들은 네. 80년대부터 활약한 골키퍼들이 아예 있거든요. 많죠, 많죠. 네, 그래서 그런 선수들은 물론 이제 절정기 자체는 기본적으로 90년대에 있었던 선수들이 많고요. 물론 이제 골키퍼가 좀 수명이 길다 보니까 좀 오래 있어서 이제 2000년대 극초반 내지는 뭐 초중반까지 걸치는 선수들이 여기 있기는 한데 네. 그럼에도 뭐 이제 쾌프케 코치를 넣으신다면 근데 이제 슈마이켈 선수 같은 선수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쾌프케 코치도 들어가지 말란 법은 그렇죠,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차원은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쾌프케 선수를 제가 저 정도 위치에 놓는 이유는 저는 쾌프케 선수 잘할 때를 봤거든요. 네. 역시 날아다닙니다. 아. 그러니까 독일 전통적인 골키퍼 치고는 그렇게까지 큰 체구는 체격은 그렇게 아닌데, 크지 않았습니다. 예, 네. 그렇게까지 큰 체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역시 쾌프케 선수도 아까 뭐 기분 선수, 카시아스 선수 얘기했지만은 정말 날아다니는 골키퍼예요. 네. 예,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제 유로 96 우승에 엄청난 그렇습니다. 공헌을 했고 일크너 골키퍼와의 좀 그렇죠. 경쟁 관계는 있었습니다만 어찌됐건 유로 96의 우승은 쾌프케의 활약이 없었으면 독일은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4년에 저희가 만났을 때는 일크너였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일크너였었고. 예. 그러면 이 동향을 한 번 더 보면 옌스 레만. 아스날의 골키퍼 옌스 레만. 레만은 그냥 A. 아, 그냥 A. 네. 아. 저 정도면 뭐 레만 선수가 그런데 좀 네. 다혈질이고 아, 다혈질이죠. 싸움도 잘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를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옌스 레만이 다혈질로 보이지 않은 거는 이 선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경쟁자이자 칸 선수요? 예, 이 표정만 봐도 정말 어우 가기 싫다. 네. 올리버 칸은 그럼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칸 선수는 당연히 A 더블 플러스에 아, A 더블 플러스로. 네. 이 독일 선수들이 좀 나뉘는군요. 지금 독일 위주로 지금 류청 씨가 하고 계시군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연결을 했을 때 지금 독일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칸은 정말 뭐 사실은 설명이 길 필요가 없는 선수죠. 네, 그러니까 칸 선수는 정말 그 골문 앞에서의 카리스마, 투쟁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대 최고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칸 선수가 유일한 단점이 있다면 정말로 칸 선수가 세계 골키퍼계를 지배한 시기 자체는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렇게 길진 않는데 그 사이에 독일 대표팀 바이에른 뮌헨 등을 위해서 정말 많은 업적을 쌓았죠. 월드컵에서 최초이자 지금까지는 최후인 골드볼 골키퍼 수상자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 부분도 분명히 평가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도 네. 우리가 그때는 우리 네티즌들이 예전 네티즌들인데 3M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그게 이제 뮌헨, 맨체스터, 네. 유나이티드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마드리드. 그때는 레바민이 아니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포함이 되면서 이제 3M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네네. 그 3M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뮌헨에서는 저는 칸 선수 역할이 지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때 에펜베르크라든가 뭐 메메시올이라든가 지오바니 에우베르라든가 이제 살리 하미지치 뭐 그런 선수들이 있던 시절이죠. 네. 예. 그러고 보니까 그 시절에 미네는 정말 강력하긴 했었네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역대 뮌헨을 이야기할 때 70년대 뮌헨 당연히 이야기하고 한지 플링 뮌헨, 하인케스 뮌헨 이런 팀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 세 팀보다는 약간 못할지 몰라도 말씀드렸던 그 올리버 칸, 슈테판 에펜베르크,
이런 선수들이 있을 때의 네. 뮌헨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역대 뮌헨 중에 하나로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독일 골키퍼에 딱 한 명 남았는데 사실은 제가 아까 그 테오 슈테겐 선수 포함시켜가지고 있었죠. 독일 선수가 더 있는 건데 네네. 일단 테오 슈테겐 선수부터 말씀드릴게요. 테오 슈테겐부터 하시죠. 네. 테오 슈테겐 선수는 A. 아, 테오 슈테겐도 A. 네. 레만 옆으로 갑니다. 네, 레만 앞입니다. 네, 앞으로. 정확히 말하자면. 레만 옆이 아니라 앞으로. 앞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설명은 그렇게 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레만 앞이고. 노이어는 S에 넣어야죠. 아, 네. 야, 이 독일 골키퍼들은 이 분화가 쫙 되네요. 예.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레만 선수가 가장 분통을 터뜨릴 것 같아서 왜냐하면 레만 선수는 평생 자기가 올리버 칸보다 못한 선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두 선수 간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레만이 저를 찾아올지 모른다니까요. 안 찾아올 겁니다. 게다가 아스날에 또 그래도 아스날에 좋은 그 어떤 업적들을 했던 골키퍼거든요. 아스날이 좋은 시절에 레스만 한몫을 했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여기서 아예 미리 얘기하면 네. 데이비 시먼 골키퍼는 A-입니다. 아, A-로. D라는 거는 아래예요. 레만의 아래다. 네, 그거는 이제 아마 잉글랜드 언론들은 시먼 선수를 뭐 A+, 뭐 A 더블 플러스쯤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시먼 선수가 그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본 시먼은 사실 그 정도는 아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봤다는 거는 통상 이제 프리미어리그 2000년대 이후를 네.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시먼도 그때가 절정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절정기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90년대를 시먼도 절정기라고 해야 되기는 하는데 저는 90년대 시먼도 조금 봤거든요. 근데 제가 본 시먼 선수는 그냥 이 안에 후보가 될 수 있는 실력은 되는데 근데 잉글랜드 언론이 장시간 주장하는 것처럼 잉글랜드 언론들은 시먼을 거의 슈마이켈 칸 등의 거의 동티어처럼 얘기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에 대단히 반대합니다. 칸이 A++ 정도면 시먼은 A- 정도가 옳다. 네. 시먼 선수가 호나우 지뉴에게만 당한 게 아니거든요. 많이 당했죠. 네. 90년대 중반에 그 커비너스컵에서 나임이라는 선수에게 당한 거 등등 사라고사의 나임인데요. 하여튼 뭐 있습니다. 그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저는 시먼 선수가 승부차기나 이런 걸 할 때도 특별한 게 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죄송합니다. 아스날 그래도 레전드 오브 레전드인데. 경고하지만 A- 정도가 네, 맞다. A-밖에 안 된다. 네. 이렇게 하시죠. 네. 제가 추가한 선수들은 일단 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야 그 다음에 류청 씨가 진행하시기에 네네. 이 얼굴 보고 하기가 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시먼이 나왔으니까 얀 오블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추가하시는 선수 추가한 선수 순서대로. 이제 오블락, 쿠르투아, 알리송, 에데르송 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쿠르투아는 A 더블 플러스. A 뿔뿔. 칸 있는 대로 갑니다. 예, 칸 있는 대로 가고요. 오블락과 알리송은 A 플러스로 갑니다. A 플러스로. 네. 그리고 에데르송은 어디로 갑니까? 에데르송은 시먼 라인으로 갑니다. A 마이너스로. 근데 시먼보다는 앞에 있습니다. 시먼보다 앞에. 이 트래블을 이끈 골키퍼지만 A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에데르송 선수는. 물론 이제 발기술도 아주 좋고 하기는 합니다만 네네. 그래도 뭔가 풍기는 인상은 에데르송 선수는 A 마이너스 정도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게 크루투아와 얀 오블락의 플러스 차이를 결정한 거는 위원님은 뭘로 보셨습니까? 정말 오블락 선수가 최고로 좋았을 때는 쿠르투아 선수에게 하나도 뒤떨어질 게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도. 그런데 쿠르투아 선수가 더 내구성이랄지 지속성이 좋습니다. 쿠르투아 선수의 고점도 오블락 선수의 고점에 뭐 대등한 면서도 쿠르투아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오블락 선수보다는 좀 더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그 리버풀과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는 왜 크루투아를 그렇게 레알 마드리드가 원했는지 정말 완벽하게 보여줬죠. 네, 그러니까 뭐 오블락은 예를 들어 뭐 챔피언스리그 트로피가 없고 쿠르투아는 있고 그런 차원에서 구분한 건 저는 아니고요. 저는 트로피에 의해서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점에서의 놀라움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런데 쿠르투아가 좀 더 내구성과 지속성 면에서 앞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점에서는 크루투아가 확실히 위다라는 말씀이시죠. 쿠르투아는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저 A 더블 플러스 선수들 가운데 맨 끝입니다. 맨 끝이다. 근데 쿠르투아는 아직 더 뛸 날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를 수도 있죠. 추가한 선수들을 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쭉 가시죠. 그럼 톨도로 가십니다. 톨도. 톨도 선수는 페프케 라인으로 갑니다. A 플러스. 네. 저도 정말 강렬하긴 했어요. 톨도 선수가. 톨도 선수는 물론 이제 그 날아다니는 골키퍼들의 공통적인 단점이 좀 기복이 있어요. 날아다니다 보면은
저 반대로 날 수도 있고 조금 덜 날 수도 네, 있고. 네. 그 너무 날아서 먹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너무 날아다니는 유형의 골키퍼들은 약간 기복이 나타날 때가 있고 또 톨도 선수는 약간 제너레이션으로도 조금 불행하다고 볼 수가 있죠. 제안 루이지 부폰 선수와 같이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팔류카 선수나 페루치 선수 같은 경우에도 약간 전체적으로는 부폰과 좀 다 겹치는 선수들이거든요. 부폰과 겹치는 이탈리아 골키퍼들은 무조건 불행해요. 제갈 공명이군요, 부폰이. 네? 부폰이 제갈 공명. 그렇죠. 그러니까 주유, 방통, 뭐 사마의 서서 막 이런 선수들이 많은 천재들이 있지만 제갈량 한 명만이 사실은 진정한 봉황처럼 네,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손해를 보는 케이스인데 실력적으로 보면은 저는 톨도 선수는 A 플러스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86화로 갑니다. 86화는 그 아래 A, A. 그냥 A. 그냥 A인데 테오 슈테겐 선수보다 약간 뒤쪽에 있습니다. 약간 뒤에. 테오 슈테겐보다는 약간 뒤. 네. 페루치 선수는 시몬 프리델 페루치 이렇게 놓겠습니다. 시몬 프리델 페루치. 네, 그래서 마지막 프리델도 그럼 A-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86화가 나아요, 뭐 페루치가 나아요. 예전에 그런 논쟁도 있었는데 저는 86화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페루치 선수는 실수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이탈리아 골키퍼들이 정말 좋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부폰이 있기 때문에 대표팀에서는 좀 아쉬웠던 걸로. 모두가 다 부폰 미치고요. 그런데 86화나 페루치 선수는 그 이전에 이제 중차대한 대회들을 다 뛰었었고요. 네, 그거는 뭐 부폰보다는 좀 더 이제 맞습니다. 앞에 이탈리아 대표팀으로 활약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86화 선수도 그렇고 페루치 선수도 그렇고 2000년대 중반까지 뛰었거든요. 뭐 볼로냐라든가 라치오라든가 이런 데도 뛰었는데 그 시대는 이미 이제 부폰에게 헤게모니가 완전히 넘어간 시즌이라 국가대표에 설사 뽑힐 수 있더라도 넘버 3밖에는 안 되는 거죠. 좀 안타깝긴 해요. 정말 잘했던 골키퍼들인데. 그런 게 있고요.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타파렐 선수. 네, 브라질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타파렐 선수 A 플러스. A 플러스. 퀘프케 바로 앞으로 옵니다. 퀘프케 바로 앞으로 갑니까? 퀘프케 바로 앞으로 오는 선수가 타파렐이고요. 호제리 우세니. 네, 브라질 골키퍼도 이어집니다. 골 넣는 골키퍼. 그냥 A. 그냥 A. 네, 그냥 A에서 A에서 맨 뒤입니다. A에서 맨 뒤. 네, A에서 맨 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쉐이 기분. 기분 선수 높습니다. A 플러스입니다. 네, 아일랜드의 이켈 카시아스. 그러면 이제 다운 언더로 슈어처로 갑니다. 슈어처 선수는 A 마이너스. 맨 아래쪽인데 에데르송 바로 뒤. 그리고 그 다음이 시몬 프리델 페루치입니다. 페루치가 제일 뒤에. 한 번에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아들 슈마이켈 카스퍼로 갑니다. 카스퍼 슈마이켈은 한 칸 위에 A입니다. 그래도 A. 레만 선수보다는 앞쪽입니다. 레만보다 앞쪽이군요. 네. 여태까지 나온 선수들로 하자면 카스퍼 슈마이켈, 테오 슈테겐, 팔류카, 레만, 호제리 우세니. 벌써 지금 꽤 많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추가한 선수 중에 마지막에 브라보입니다. A 마이너스입니다. 이 역대급 추가 인원을 일단 다 마셨습니다. 네. 그 대신 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시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본편 어떻게 우리가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넘어가는데 이제 류 선생이 이제 그 사진을 조정할 수 있는 사진을 제가 조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는데 잘 못해가지고 케일러 나바스, 쿠르투아를 얘기하면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선수 케일러 나바스. 그리고 또 북중미의 아주 간판 골키퍼고요. 아직도 잘 뛰고 있는. 저는 저 선수가 엄청나다는 것을 레반테 시절부터 느꼈기 때문에 뭐 레알 마드리드 이전에 저는 또 라리가를 중계를 하고 있었으니까 레반테에서 우리가 확인했고 또 레알 가서도 확인했고 월드컵에서도 확인했거든요. 코스타리카를 통해서. 그래서 대단한 선수인 건 맞는데 여기 골키퍼들은 또 대단한 선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케일러 나바스 선수가 저는 A의 가장 앞입니다. A의 가장 앞으로. A의 가장 앞이고 아까 나온 선수들을 얘기하자면 케일러 나바스, 카스퍼 슈마이켈, 테오 슈테겐, 팔류카, 레만, 호제리 우세니 이런 순서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같이 남미 골키퍼였던 르네 이기타. 이기타요? 이기타.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에데르송, 클라우디오 브라보, 마크 슈어처, 데이비 시몬, 브래드 프리델, 안젤로 페루치 뭐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호르헤 캠퍼스. 호르헤 캠퍼스는 그럼 A 마이너스로. 그 다음이 레네 이기타. 이기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한 명 남미 골키퍼 하면 안 나오면 안 되는 선수가 칠라베르트입니다. 칠라베르트는 A 플러스 라인입니다.
하지만 이 딘 거죠. 케프케 딘라인인 겁니까? 아닙니다. 아, 앞입니까? 칠라베르트가 더 앞입니다. 오. 근데 칠라베르트 선수는 약간 설명드릴게요. 아, 네네. 저 선수도 호제리우센이 칠라베르트, 캄포스, 이기타와 더불어서 공격 골키퍼 공격 4인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골도 굉장히 많이 넣었고 물론 호제리우센이만큼 넣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칠라베르트 선수가 공격만 잘한다, 킥만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렇습니다. 90년대에 특히 이제 98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축구를 보신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어력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골을 잘 넣는 거는 이 선수의 이제 플러스일 수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세계 골키퍼 역사를 논할 때 이 선수가 상위권에 있는 건 아닙니다. 막는 게 기본적으로 우수한데 거기에 킥까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 모든 골키퍼들은 특히 하이라이트만 찾아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 무시무시해요. 아, 하이라이트는 다 막으니까요. 네, 하이라이트만 찾아보면은 여기 있는 골키퍼들의 우열을 가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는 뭐 노이어 선수와 그럼 예를 들어 뭐 이기타 선수를 예를 들어 하이라이트만 보잖아요. 그럼 이기타 선수도 만만치 않아요. 네, 노이어는 하이라이트에 손흥민하고 주세종이 나오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그렇죠. 오히려 노이어 선수가 지는 거 아닙니까? 네, 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기타 선수 앞에는 로저 밀러 선수가 로자 밀러가 있죠,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쌤쌤인데 네, 어쨌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축구사를 논할 때 전술사를 논할 때 지금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만 에드윈 반더사르 선수 네, 정도면 네. 이른바 볼 플레잉 골키퍼 그렇죠. 혹은 스위퍼 키퍼 이런 계열에서 반더사르 선수가 거의 이제 전술적 원조 세대에 해당하거든요. 물론 그것을 가장 집대성에서 가장 화려하게 보여준 선수는 마누엘 노이어 선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멕시코나 남미 가면은 다르게 얘기할 거예요. 야 무슨 스위퍼 키퍼가 반더사르가 원조야. 캄포스 이기타 하는 거 못 봤어? 멕시코 사람들이나 콜롬비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다르게 얘기할 거라니까요. 야 반데사르가 뭐 어디까지 전진할 수 있는데 캄포스는 거의 윙이야 윙포드예요. 진짜로 발재간 뭐 스피드 이런 게 진짜 캄포스 선수는 실제로 그리고 그 예를 들어 전반에 골키퍼로 뛰다가 후반에 공격수로 뛰다가 막 그랬거든요. 어찌됐건 칠라베르트의 막는 능력은 그냥 다른 골키퍼들과 비교해도 우수한 쪽이에요. 그래서 칠라베르트 선수는 높은 위치에 들어가는 게 비단 이 선수의 킥 능력이라든가 득점 기록에 의해서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도 한국 선수들이 칠라베르트에게 골을 넣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친선전에서. 아 그렇죠. 네. 근데 칠라베르트 선수 있을 때 파라과이가 네. 또 꾸역꾸역 해가지고 예. 98 월드컵도 그렇고 한일 월드컵도 그렇고 꾸역꾸역해서 그 소기 이상의 성과를 거뒀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골키퍼들의 힘이 좀 대단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줄리우스 세자르 유럽에서도 잘했던. 네. 그리고 인터밀란에서는 그야말로 레전드 오브 레전드죠. 레전드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줄리우스 세자르 선수가 높습니다. 그 A 플러스의 말석입니다. A 플러스의 말석으로 합니다. 줄리우스 세자르를 얘기할 때는 디다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브라질의 국가대표에서도 디다가 앞이고 이제 줄리우스 세자르 선수가 뒤쪽이잖아요. 그렇죠. 여긴 또 AC 밀란이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타파렐 선수가 있고 2002 한일 월드컵 같은 경우는 이제 마르코스라는 선수가 활약을 했었고 그때 이제 디다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디다가 AC 밀란에서 또 화려하게 등극을 하고 그리고 줄리우스 세자르의 시대가 또 한동안 있었죠. 맞습니다. 이제 브라질 골키퍼 뭐 계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디다 선수는 케일러 나바스 바로 뒤입니다. 나바스의 바로 뒤. 네, 저는 줄리우스 세자르 대 디다는 줄리우스 세자르가 좀 근소 우위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 하드웨어나 이런 부분들은 디다가 조금 낫긴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저에게 줬던 임팩트나 여러 가지 인상에서 최절정기 그 당시에도 그랬고 심지어 나중에 그 황혼기에 EPL에도 왔었잖아요. 그래 맞습니다. 네, QPR이죠. 네, QPR입니다. QPR입니다. 네. 그때 뭐 QPR의 그 허접한 경기력에 비추어서 줄리우스 세자르가 강제 전성기를 맞이했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황혼기 때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골키퍼들은 황혼기에도 또 좋은 팀으로 옮기곤 하니까요. 네. 좋은 팀으로 옮긴 건가요, QPR이? 그래도 새로운 세계를 찾았어. 물론 돈은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 맞습니다. 줄리우스 세자르 정도의 그 커리어와 명성을 갖고 있는 선수를 어쨌든 QPR이 데려온 거니까 뭐 돈이야 뭐 섭섭지 않게 받았겠죠.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생을 하는 와중에 또 빛나는 말년이 있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럽 북쪽으로 먼저 가보면 아빠 슈마이켈, 페테르 슈마이켈. 네, 트래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올리버 칸이 나와요, 피터 슈마이켈이 나와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저는 정말 예전 서적부터 칼럼을 많이 본 사람이거든요. 예. 외국에. 저 대결은요. 거의 5대5입니다. 5대5다. 네, 거의 5대5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위에서는 칸을 높이 보는 곳이 있고 어떤 순위에서는 슈마이켈을 높이 보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가른다면 뭐가 갈랐습니까? 위원님의 선택에서는. 저는 슈마이켈이 칸 바로 앞이거든요. 오! 네, 바로 앞인데 물론 굵직한 대회 우승으로 따지면 칸 선수가 좀 더 그렇죠,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드컵에서의 빛나는 네. 그 수상이 있어요. 그런데 슈마이켈 선수를 앞으로 놓은 것은 두 선수의 저는 스타일이나 능력치는 유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태준 인상은 뭔가 슈마이켈 선수가 조금 더 임팩트가 있고 정말 아주 근소한 차이인데 플러스 슈마이켈이 조금 더 장구한 기간 동안 유럽의 탑 레벨 골키퍼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칸 선수는 어떻게 보면 슈마이켈보다 좀 더 짧고 굵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레만 선수와도 사실은 좀 티격태격 경쟁 관계가 있었고 네네. 칸 선수는 그러니까 본인이 세상을 지배했던 시간이 아주 길다고는 말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지배를 했지만 네. 아주 길진 않았다. 네, 슈마이켈 선수는 그거보다는 몇 년 더 지배자적인 레벨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 대결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여기서 순서를 내라니까 저렇게 하긴 했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해외의 많은 칼럼이나 순위에서는 네. 거의 5대5로 갈리는 승부다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좀 내려오면 지금 쾌유를 바라는 반데사르. 반데사르 골키퍼 네. 최근에 뇌출혈이 있었는데 네. 정말 빠른 쾌유 그래도 뭐 위험한 고비는 넘는 네, 것 같죠? 의사소통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응급실은 있지만. 네, 반데사르 골키퍼 앞으로 축구 행정에서도 더 보여줄 것이 많은 사람인데 잘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반데사르 골키퍼가 저랑 동갑이에요. 70년생. 네, 70년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알란 시어러 그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반데사르 골키퍼가 A 더블 플러스에서 네. 아까 A 더블 플러스의 말석을 제가 티보 쿠르투아 선수라고 맞습니다. 그랬거든요. 네. 바로 앞입니다. 티보 쿠르투아의 바로 앞으로 갑니다. 네, 반데사르 골키퍼는 우리가 물론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때문에 이제 오히려 말년에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한데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반데사르 선수도 아까 이탈리아 키퍼는 아니지만 부폰에게 약간 밀린 그 아픈 추억이 있거든요. 네. 부폰 선수에게 밀리면서 어떻게 보면 프리미어리그 행을 선택하게 됐고 그 당시에 풀럼에 왔던 거는 조금 의외였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게 의외였어요. 제가 이제 한창 그 사클라인 우리 초창기 때 이제 반데사르 선수가 풀럼으로 넘어오는데 야 그래도 반데사르 정도의 경력과 위상을 지닌 선수가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당시로서는 요즘은 우리가 풀럼이 익숙하지만 당시로서는 조금 생소한 인상의 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일부 리그에 있던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런던 클럽이지만 반데사르가 풀럼에 왔어? 근데 반데사르 선수에게는 그것이 아주 굿 선택이 됐죠.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가면서 풀럼에서 몇 년 동안 보여줬어요. 내가 부폰에게는 밀려서 여기 왔지만 아직도 내가 능력이 엄청난 선수라는 걸 보여줬고 그거를 본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골키퍼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슈마이켈 할 때까지는 고민이 없었는데 슈마이켈이 이제 트래블하면서 딱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데려온 선수들이 하나같이 기복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비앙 바르테즈, 마크 보스니치 이런 선수들이거든요. 맞습니다. 팀 하워드도 사실은 데려왔었는데 데려왔었죠.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 하워드 선수는 조금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하워드 선수는 오히려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좀 무르익은 스타일의 선수였는데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풀럼의 반데사르를 데려온 거죠. 그때 엄청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반데사르 선수가 아주 빛나는 황혼기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거함에서 이제 보낼 수가 있었던 건데 어찌됐건 반데사르 선수의 커리어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들여다봐야 될 게 90년대의 아약스 제너레이션 또 네덜란드 대표팀에서의 어떤 실적들 이런 것까지도 반데사르 선수는 평가를 해줘야 되는 선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의 후배인 나이도 거의 비슷한 파비앙 바르테즈로 갑니다. 바르테즈? 네. 바르테즈가 제가 조금 전에 그 퍼거슨 감독이 도무지 만족할 수 없었던. 도무지 만족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사실 바르테즈 선수를 이렇게 딱 보면 천재과 골키퍼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진짜 이상한 진짜 플레이가 나와요. 프랑스 선수니까 또 아실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바르테즈를 아주 낮은 위치에 놓느냐 하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호제리우 센이 바로 앞에 A에 놓겠습니다. A.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파비앙 바르테즈의 맨유에서의 그 이상한 모습들 그거는
바르테스가 아주 좋았을 때가 오히려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건 아니었죠. 네, 오히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성하기 전에 파비앙 바르테스가 저는 더 바르테스의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맨유에 왔는데 오히려 고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 선수는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그 아주 긴 기간은 아니지만 바르테스 선수가 보여줬던 고점을 제가 판단하면 A에는 들어갈 만하다. 맞습니다. 그러면 다비드 데야. 이제 맨유를 떠났죠. 데이아 선수. 네, 맨유 라인으로 가면 이제 데이아가 나왔습니다. 데이아 선수는 막는 고점으로만 보면 A 더블 플러스에 놔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이상하지 않지만 막는 고점만 보면 진짜 뭐 슈마이켈 칸 반데사르 이거 날린다 그러죠. 그 난리죠. 싸모로 시작하는 싸 XX. 네. 데이아 선수가 그 정도 선방력이 있었죠. 싸다고 하셔도 됩니다. 네, 싸다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거 조금 고민을 했어요. 팔이 조금 아쉽죠. 그 선방력을 보느냐, 네. 아니면 이후에 실망스러운 또 그 수많은 경기들을 보느냐, 그냥 A로 하겠습니다. A에서 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케일러 나바스, 디다, 카스퍼 슈마이켈, 다비드 데헤야, 테오 슈테겐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 앞으로 가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또 런던으로 가봅시다. 네. 위고 요리스. 요리스 선수, 프랑스 국가대표팀 그리고 토트넘에서 보여준 게 꽤 많은 선수죠. 그렇죠. 근데 물론 못 막을 볼을 너무 그냥 못 막지 않느냐라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실수만 모아놓고 보면 또 사실 다들 또 만만치 않은 실수들은 대부분 있는데 요리스 선수도 사실은 그런 과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A에는 들어간다. 월드컵 우승 골키퍼 A로 갑니다. 들어가고 어디로 갈까요? 나바스, 디다, 카스퍼 슈마이켈, 데헤야, 테오 슈테겐, 요리스, 팔류카, 레이만, 바르테즈, 세니. 그래도 요리스 여기까지 갔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다른 런던 몇 개 팀에서 뛰었던 페테르 체흐. 체흐 선수는 물론 체코이기 때문에 뭐 메이저 국가대항전 정상이나 이런 것까지 오르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체흐 선수는 결국은 이제 프리미어 리그 앤드 챔피언스 리그로 일단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거기서 보여준 체흐 선수의 능력과 임팩트, 저에게 준 인상, 그거는 골키퍼로서의 선방력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저는 반데사르 선수보다 약간 우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반데사르 선수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술적 원조적인 역할, 그리고 정말 장구한 세월 동안 또 탑 클래스에 있었다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평가해야 되긴 하는데 뭔가 체흐 선수가 보여준 고점들이 좀 더 슈퍼맨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A 더블 플러스가 지금 피터 슈마이켈, 올리버 칸, 페트르 체흐, 에드윈 반더사, 티보 쿠르투아. 티보 쿠르투아. A 플러스로 가는군요. 그러면 레이나 선수도 프리미어이지 않았습니까? 페페 레이나 선수도 뭐 좀 약간 코믹한 게 알고 계시는 팬들도 많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훌륭한 골키퍼들 선방 장면 모아놓고 보면은 또 비슷하고요. 실수 장면 모아놓고 보면 또 비슷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골키퍼는 정말 이렇게 좀 여러 경기를 최소한 겪어보지 않으면 판단이 더 어렵습니다. 물론 클린시트 숫자나 페널티킥 방어 숫자나 이런 건 찾아보면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막 많은 선수들을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레이나 골키퍼는 A-에서 에데르송 앞에 놓겠습니다. 에데르송 앞에.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제일 앞이에요. 제일 앞인 거죠. C1보다 앞에 갔고요. 그러니까 레이나, 에데르송, 클라우디오 브라보, 마크 슈워처, 데이비 시먼, 브래드 프리델, 안젤로 페루치, 호르헤 캠퍼스, 레네 이기타로 끝납니다. 그러면 또 레이나 하면 생각나는 선수가 빅토르 발데스가 있습니다. 발데스 선수도 좀 이제 예전 커리어를 보면 눈에 띄는 실수들이 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약간 조롱의 대상 그런 시기도 있어요. 저 선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바르셀로나의 축구를 아주 최절정기 축구를 완성시킨 최후방의 퍼즐 조각이라는 또 좋은 평가도 있거든요. 재능은 있고 발도 잘 쓰는데 기복은 있고 또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발데스 선수 위치는 저는 A-의 맨 앞에. A-맨 앞에. 레이나 앞에. 포르투갈의 한 세대를 이끌었던 바이아 선수. 비토르 바이아 선수는 포르투갈 이른바 그 청소년 축구 선수권 우승했을 때 물론 그때 멤버들이 다 뭐 성인 국가대표 된 건 아니고 사실은 그때 멤버가 나중에 골든 제너레이션 내드는 몇 명밖에 없어요. 몇 명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바이아 선수도 그 세대 안에 이제 포함되는 이른바 포르투갈의 골든 제너레이션 피고, 루이 코스타,
파울로 소사, 벤투 감독도 넓게 보면은 그 멤버 중에 하나고 약간 후배격인 선수가 세르지오 콘세이상 같은 그런 이제 포르투갈 좋은 시절의 일원인데 바이아 선수도 사실은 기복이 무지심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바르셀로나 이런 데 커리어는 실패했어요. 이 선수의 커리어를 이렇게 보면 정말 벤치에만 앉아있는 시간이 길었던 커리어도 있고요. 그런데 이 선수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결국 언제라고 볼 수 있냐면 조세 무리뉴의 포르투. 유에파컵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연타로 했던 그 당시 포르투인데 저는 바이아 선수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주 아래쪽으로 보낼까 하다가 고민스러운 선수군요. 아주 고점을 조금 평가를 해줘서 시먼 앞에 바로 앞에 시먼 앞에 네. 레이나와 시먼 사이로 갑니다. 그러면은 A-가 끝났거든요. 제가 불러드리면 말데스, 레이나, 에데르송, 클라우디오 브라보, 슈월처, 바이아, 시먼, 프리델, 페루치, 캠포스, 이기타. 그렇게 끝납니다. 야, 그러면 A-스 끝났고요. 네. 지금은 뭔가 여기서 한번 짚어봐야 할 선수가 한다노비치. 한다노비치. 네. 한다노비치 선수가 줄리우 세자르와 셰이 기븐 사이에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높게 봅니다. 단 후배인 얀 오블락보다는 좀 낮게 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얀 오블락만큼의 고점에서의 번뜩임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정말 장구한 세월 동안 정말 막기 어려운 거를 잘 막았던 선수고요. 게다가 페널티 선방 능력은 정말 역대급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A+가 칠라베르트, 타파렐, 쾌프케, 오블락, 알리송, 톨도, 기븐, 한다노비치, 줄리우 세자르로 A+ 종료입니다. 그러면 이 선수는 어디로 가나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를 A- 종료됐고요. A+가 종료됐습니다. 네. 그러면 비운의 주인공 네. 카니사레스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 화장품병을 떨어뜨려서 월드컵에서 뛰지 못한 카니사레스 선수, 스페인 리그를 또 한 시절 풍미하던 선수예요. 상당히 오랫동안 9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 막 중반까지도 레만 바르디에. 바르테즈보다 낫군요. 바르테즈보다는 카니사레스 선수가 좋아요, 저는. 네. 바르테즈 쓸래, 카니사레스 쓸래 그러면 미세한 차이라도 저는 카니사레스 선수 쓰겠습니다. 그러면 카니사레스의 불운을 딛고 엄청나게 날아오른 이켈 카시아스. 지금 이제 둘 남았잖아요. 이켈 카시아스. 이건 너무 남을 선수 둘이 남은 거잖아요. 지금 남겨놨죠. 네. 이켈 카시아스부터 하겠습니다. 네. 이켈 카시아스. 예. 이 성 이켈이었습니다. 별명이. 네. 산 이켈. 세인트. 네. 이켈. 세인트 이켈. 네. 슈마이켈 앞. A+의 가장 앞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 S를 못 줘서 좀 미안하긴 S를 오르지 못했군요. 네. S는 조금 아닌 듯한. 저랑 친구거든요. 카시아스는. 그렇습니까? 81년생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슈마이켈 칸과 이제 카시아스 여기가 아마 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세 명이. 네. 근데 저는 카시아스 선수가 그 레알 그리고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 했던 것들의 총합 여기에는 저는 트로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올리버 칸 선수가 물론 독일을 어려운 시절을 떠받치고 또 바이에른 뮌헨을 세계 정상의 클럽으로 만들고 피터 슈마이켈 선수 트래블까지 결국은 일궈내고 그리고 덴마크의 정말 기적적인 유로 9위 우승을 또 견인을 했고 인정은 다 해요. 그런데 카시아스가 어쨌든 그 레알과 스페인에서 날아다녔던 횟수는 저는 슈마이켈과 칸을 약간이라도 능가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근데 정말 대단하긴 했어요. 정말 그 나르는 작은 새, 작다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골키퍼 중에서는 좀 작죠. 나르는 조금 작은 새로. 네. 물론 이제 부폰만큼의 장구한 세월을 보내진 못했지만 한동안의 카시아스는 나르는 골키퍼의 거의 대명사 아니냐. 자, 부폰. 제가 그 부폰 대 노이어를 여러 해 전에 정말 얘기하기가 쉽지 않지만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에서 부폰 쪽에 손을 한번 들어줬던 적이 있어요. 한 번 들은 적이 있는 거죠. 네. 있는데 노이어 선수가 그 이후에 그 한지 플릭 휘하에서 6관왕 했었고요. 네. 직전 시즌 같은 경우는 팀하고 사이도 나빠지고 이제 부상도 당하고 그랬지만 그 전에 또 2, 3년간 추가한 시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품을 준비해왔습니다. 소품까지? 소품까지. 어떤 소품을?
요거 보세요. 이거 읽어주세요. 네. 네, 제가 읽겠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리오넬 메시가 가짜 9번의 가장 위력적인 전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면 마누엘 노이어는 가짜 1번의 가장 완벽한 모습을 그려냈다. 오, 이런 표현을 쓰시네요. 제가 한 말입니다. 이야. 메시가 전통적 9번 공격수에 국한되지 않는 자유로운 움직임과 번뜩이는 창조성으로 공격을 만들어 간다면 노이어는 전통적 1번 수문장에 국한되지 않는 또 한 명의 필드 플레이어, 최후방의 플레이메이커처럼 기능한다는 생각이다. 이 책의 주인공 노이어는 현대 축구에서 바로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존재다라고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노이어 뒤로 갑니다. 2023년 7월에는 노이어가 부폰을 살짝 앞질렀군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최종적이라고 거의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두 선수의 커리어가 여기서 뭐 더 크게 큰 변혁을 일으킬 거는 없기 때문에 이게 저의 그냥 최종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부폰 선수는 진짜 완전 그 청소년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장구한 세월의 탑 클래스를 유지한 거는 정말로 존중에 마땅해요. 그런데 노이어 선수도 이제 거의 30대 후반 아닙니까? 86년생이니까 30대 후반입니다. 네, 노이어 선수도 자란 기간이 짧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노이어 선수도 상당히 길죠. 상당히 길죠.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뭐 테오 슈테겐 선수를 비롯해서 노이어 선수가 또 울려버린 독일 또 우수한 골키퍼들도 꽤 많습니다. 저는 노이어 선수가 부폰 선수만큼의 선방에 있어서의 인상을 저한테 충분히 줬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면은. 네. 그리고 뭐 월드컵이라든가 챔피언스 리그를 통한 공헌들 정말 믿을 수 없는 또 하드 캐리가 부폰도 그런 걸 했지만 노이어도 마찬가지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성과 자체는 노이어 선수가 좀 더 좋았죠. 노이어 선수는 모든 면에서 정상을 또 밟았었어요. 네. 게다가 말씀드린 폴스 원. 네. 네. 그러니까 폴스 원의 완벽한 화신. 네, 저는 나중에 더 이제 역사가 지나면 그 21세기 골키퍼사를 논의할 때 노이어 선수가 왠지 몇 페이지라도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노이어가 저는 야신 다음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부폰 선수도 탑 5는 항상 들어올 거고요. 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아까 슈마이켈과 칸도 외국 평론가들 사이에서 5대5 승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노이어와 부폰은 제 생각에는 외국 평론가들의 글들을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로는 부폰 지지가 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요 경우는. 그러니까 한 6대4? 6.5 대 3.5? 그 정도로는 왜냐하면 부폰 선수가 더 옛날부터 잘했기 때문에 제가 그 시절부터의 평론가들의 글을 더 많이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견지에서는 부폰이 그 평론가 투표에서는 여전히 조금 우위다. 투표라기보다는 어쨌든 제가 읽은 거에 따르면 네. 그런데 근데 저는 나중의 역사는 노이어 선수를 좀 더 많이 남기지 않겠는가 지금은 그렇게 판단이 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몇 년 전과는 또 조금 제가 생각이 변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변했느냐고 질책하지 마시고 나름 또 이유가 있어서 변한 거거든요. 아니 이 선수들은 계속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정말 백지반장이라도 노이어 선수를 앞에 놓고 제가 감수한 이 책의 제목의 그 문구를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최고의 골키퍼. 네, 이 책의 제목은 최고의 골키퍼 노이어입니다. 야, 오늘 39명을 이 바쁘신 와중에도 모두 정리해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한준희의 티어메이커 골키퍼 편 노이어부터 이기타까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